김용남은 폭력 조직 세계에서 유명한 보스이자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쳤다. 김용남은 김두한과 시라소니를 존경하며 진정한 야인이 되고자 했다. 시대적으로 엄혹했던 1980년 계엄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김용남은 그곳을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회고했다.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로 삼청교육대에서 보낸 2년이었다. 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이었고 하루에도 몇 차례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 협객 시라소니가 살아생전 남겼던 유명한 말이다. 그는 김두한과 함께 주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정한 야인으로 낭만 주먹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18살이었던 청년 김두한은 일본의 총과 칼에 맞서며 상인들을 보호했고 시라소니는 거느리는 부하 하나 없이 혈혈단신의 몸으로 한반도 주먹 세계를 평정했다. 1953년 집단 린치 사건으로 시라소니가 주먹계를 떠나면서 사실상 낭만 주먹 시대도 함께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김두한은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나를 막둥이라 부르며 굉장히 아껴주었고 늘 곁에서 염려해 주셨다. 조직에서는 오로지 형님과 9분이라서 당시 그분을 형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늘 그를 존경했고 닮고자 했다. 과거 유명한 정치 깡패로만 알려져 있던 용팔이 김용남은 김두한 아래에 있던 마지막 야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건달이라고 소개했다. 1976년 이후 그들의 세계에서 연장칼, 도끼 등 흉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조직이란 깡패 패거리로 낙인됐고 결국 자신 역시 그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주파 보스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 김용남은 전국 어디를 가도 용팔이라는 이름 석자로 술과 호텔, 자동차, 여자 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지방의 보스라도 일단 용팔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던 시대였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밑에 있던 후배들이 전국 각지의 업소 사장이 되어 여전히 그를 형님으로 받들고 있다. 달콤한 유혹도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굳이 주먹을 쓰지 않아도 권력을 등에 업고 쉽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난 일을 그저 과거로 추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끄럽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건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치 깡패 용팔이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었다. 과거를 추억하며 연신 기분 좋은 웃음을 머금던 김용남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김용남은 어린 시절부터 주먹 쓰는 솜씨가 남달랐다고 한다. 고향인 전남 순천 시내에서는 골목대장 용남이로 통했고 매일 활쏘기나 칼싸움으로 자신을 단련시켰다. 따르는 친구들이 다른 동네에서 맞고 오는 날이면 그 길로 달려가 2배로 되갚아주는 의리의 주먹, 추앙받는 꼬마 보스였던 것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던 날 연필을 굴려 답안을 제출했으나 운이 좋게도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김용남만 합격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김용남을 서울로 유학 보냈고 서울 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의 길로 그를 이끌고 만다. 용팔이는 풍전 나이트 손님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는 서울에 적응하기도 전 동급생 친구들과 주먹 다짐으로 퇴학을 맞고 공장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린 마음에 영웅이 되고 싶었던 그는 곧장 체육관으로 달려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매달렸다. 그러나 체육관 코치는 탄탄한 그의 체격을 보고 역도에 적합하다며 설득했다. 결국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는 코치의 말에 솔깃하여 역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김용남은 코치의 말대로 전국체전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역도 특기생으로 남산공전에 입학해 운동부 선배들과 어울리며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 현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한 호텔. 60~70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풍전 나이트클럽이 있던 곳이다. 김용남에 의하면 가수 조용필과 나의 20년을 부른 장계현도 이곳에서 포컬 생활을 해왔고 전국에서 아름답다는 미인들은 다 모였을 만큼 화려한 세계였다고 한다. 그의 나이 16살, 술 먹고 시비를 걸거나 돈을 내지 않는 사람, 여성을 괴롭히는 손님들을 전담 마크했다. 그의 몸동작과 손놀림은 복싱 챔피언도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 매서웠고 손님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정의의 용팔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순한 유명세에 그치지 않고 검찰, 경찰에게 보고되어 폭력 사건 발생 시 수배 인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후반 주먹 세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소들 간의 기습이 일자. 김용남은 업소를 지키기 위해 서울을 근거지로 한 전주파를 결성한다.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본격적인 조직 생활을 시작한다. 1976년
지방에서 이름 있는 보스였던 김태촌과 조양은 등이 서울로 이주해와 세력 간의 다툼은 본격화됐다. 당시는 나이트클럽 등 야간업소가 거의 조직의 소유였고 전국의 유명 호텔 역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많은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거친 싸움이 벌어졌고 주먹으로 싸우던 시절이 가고 칼과 도끼 등을 이용한 암흑세계가 시작됐다. 김용남은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면서 폭력 조직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보스이자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전주파 보스로 성장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엄혹했던 1980년 계엄 시절 사회정화 리스트에 올라 도피하던 중 붙잡혀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김용남은 그곳을 떠올리며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로 삼청교육대에서 보낸 2년이었다. 다음날 아침이면 죽어나가는 시신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고 훈련이라고 말하는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루는 새벽 2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교관들이 들이닥쳐 구둣발로 차서 일으켜 세운 다음 영하 10도 정도의 물속에 던져버렸다. 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이었고 하루에도 몇 차례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아마 그때 처음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것 같다. 암흑계 최강자였던 용파리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2년 후 삼청교육대 퇴소 직후 그는 또다시 조직 생활로 돌아갔다. 신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전주파 보스로 악명을 떨치던 김용남을 찾아가 신당 창당을 방해해달라고 부탁했고 김용남은 부하 200여 명을 데리고 전국으로 흩어져 창당을 무산시켰다. 김용남은 당시 자신의 판단에는 후회가 없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변명 같지만 그때는 애국심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단순하게 싸움만 알았던 내게 한 국회의원이 찾아와 동지라는 말을 쓰며 회유했다. 김용남 동지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네. 그 달콤한 말을 믿고 준비를 하게 된다. 분당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야.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듯 피가 끓어올랐고 곧바로 전국의 부하들을 끌어모았다. 김용남은 가락구, 인천, 이천 등 전국의 창당 사무실로 200여 명의 부하들을 보내 대낮에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하는 등 과감한 행각으로 전국을 놀라게 했다. 그가 직접 나선 곳도 4일간 전국 6군데나 된다. 당시 딸이 100일도 안 됐을 무렵이라고 기억했다. 도피 생활 1년 4개월 만에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가담자로 붙잡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동안 김용남은 결국 정치 싸움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건달 세계의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 일을 치르고 나면 나도 과거 김두한처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그 사건에 가담했던 것은 가족에게 항상 부족했지만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수감되면 가족들을 돌봐준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나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식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배신감과 암흑세계에 대한 회의도 깊어졌다.